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의를 깼다는 미국, 전쟁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 중국, 정말 전쟁이라도 금방 벌일 것처럼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류허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측 협상단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이틀 일정으로 무역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협상 시작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이 재협상을 하려 한다면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관세 인상을 관보에 고시했고 중국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맞선 상태였습니다. 네. 미국이 명분으로 든 것은 중국이 합의를 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네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은 중국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하면서 강제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 탈취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합의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고 하위의 규제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행하겠다고 제의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 3일 밤 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크게 수정한 150쪽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다면서 문건에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로이터 보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무역비밀 절취, 기술 이전 강요, 금융서비스 접근권, 환율 조작 등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 이것이 미중 무역 협상을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측은 법률 제정이라는 부분은 중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부분까지 미국이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워낙 지금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이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은 좀 전 세계가 숨죽이면서 두 나라의 협상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막판 단판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가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서한을 써서 보냈다. 방금 전에 받았다. 아마 나는 그와 전화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예. 이 기자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관세 인상 데드라인이 자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강경하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관세 인상으로 바로 돌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친서를 보냈다는 건 뭔가 중국 측에서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중국은 원칙적으로는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각종 비상 상황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 1분 뒤에 즉각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류허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 것은 중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상을 추진하려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네.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시장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을 격려해왔고 기술 이전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진핑 주석의 친서 역시 중국이 미국에 굽히고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중국 때문에 협상이 틀어졌다는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이 최대한 대국적 견지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네네. 혹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온전히 그 책임을 중국이 다 뒤집어 쓰지는 않겠다는 선제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도 이미 이 보복적 관세 인상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9일 공고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고성능 신미스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미국과 EU 회사들이 이 제품을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중국 내 산업에 손실을 줬다고 중국 상무부가 각각 14.1%와 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재심 승인을 해줬다라는 거는 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보복 관세까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보복 카드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고유 관세라든지 금융시장 개방을 지연시키고 또 미국 기업에 대한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것 등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이 현재 총 1,1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각각 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와 25%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규모보다는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이 꺼내든 보복 관세 카드가 미국에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게다가 이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커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6에서 6.5%에 못 미치는 4%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 증시의 폭락과 소비 침체, 중국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예고한 것처럼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요. 네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기존 1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인상 시작 시점을 정확히 7시간 앞두고 협상이 시작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첫째 날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관세가 인상이 되고 둘째 날은 관세가 인상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의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 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정해진 시간에 인상된 관세율에 따라서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서 관세 인상 준비를 사실상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시간 기준으로 정확하게 오늘 밤 자정이 되면은 이때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한 화물부터 이 관세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번에 새롭게 그 관세 인상이 적용될 제품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 5,700개의 카테고리가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그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체감 효과가 미국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하면
과연 이게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서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큰 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로 보인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1년에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조 원 이상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결국 미국이 손해볼 일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9일 발표한 3월 상품 및 서비스 수지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상품 수지 적자가 6.2% 감소해서 2016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중국에 대한 상품 수출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10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2% 줄어든 388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무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 중국이 가장 큰 수입국인 미국 농산물 생산 농가라든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수많은 미국 내 제조업들, 또 직접적으로 가격 인상에 직면하게 된 미국 국민들, 또 중국 내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원하는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네네. 더불어서 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서 심하게 출렁거리는 세계 증시 시장과 국제 무역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는 공포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과연 오늘 최종 단판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